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박미라입니다. 꾸준히 주식을 매수하던 외국인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든 데다 어제도 대량 매도세가 나오기도 했죠. 코스피는 1969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하며 나흘째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나흘 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라 하기 조금 미미하게 올라서 오늘장 흐름에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조금 전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공개했죠. 영업이익은 8조 4,900원을 기록했고요. 단기순이익은 7조 6,7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잠시 후 자세한 흐름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9일 화요일장이죠.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넘버원에 든다. 오늘 순서는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는 박스권 돌파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나흘째 밀리면서 1969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기업들의 실적도 개별적으로만 그치기 때문에 모멘텀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외국인 수급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비 3% 정도 줄어들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세한 분석 도와주시죠. 예, 우선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적인 여건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변적인 여건을 통해서 이 시장이 오늘 하루 어떻게 되느냐, 내일 하루 어떻게 되느냐를 떠나가지고 향후 시장이 죄송합니다. 어떻게 지금 계속해서 상승 가능한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요, 중국 4월 통계국 PMI 지수가 지금 5월 1일 날 발표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50포인트를 넘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0%를. 즉 뭐냐면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마지막 이 PMI 제조업 지수들이 뭐 미국이나 유럽 다 회복이 되고 있는 국면이었는데 하나 못 오르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중국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중국도 이제 5월 1일부로 5월 달부터는 4월 발표를 통해서 일단 PMI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매력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전반 글로벌 자금들이 어느 쪽으로 매수를 많이 하고 있냐면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아시아 국가 쪽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 국가 외국인 순매수가 아주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 흐름들을 보시면 어디가 제일 많냐면 대만이라든지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50억 불 이상으로 지금 올해 들어서 매수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대만 그리고 인도 쪽으로의 강한 매수세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 대만과 인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별로 없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특히 IT 위중으로 대만 같은 경우는 좀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우리 지수에서 이 대만보다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은 역시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큰 대만과 인도 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현재 매수 기조를 좀 최근에 보이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한가? 우선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요건은요.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림 보시면
한국 편입 글로벌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투자될 수 있는 4가지 펀드 쪽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자금을 집행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따라서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 기조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자금의 흐름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일단 기조적으로는 충분히 계속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면 역시 외국인들이 순매수할 때마다 코스피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역시 외국인들은 강하게 기조 있는 매수를 할 때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다는 점을 본다면 단기적인 일정 부분 짧은 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매매 공방에서는 지수가 못 갈 때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이 기조화되었을 때는 항상 외국인과 우리나라 지수의 방향은 거의 동일하게 갔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밀접한 관계가 됐던 중국의 이런 PMI 지수가 어느 정도 궤도로 올라서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풍부한 자금들 유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매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게 펀더멘탈이죠. 지금 12개월 선행 EPS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요. 내년 즉 2015년에 EPS가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시가총액. EPS가 한 10% 하향 조정된다. 10% 떨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그 코스피는요. 1970포인트가 PBR 1배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1780포인트 왔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1800포인트라는 포인트는 우리나라 PBR, 선행 PBR 1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전혀 걱정하지 않고 주식 담아도 되고 코덱스 레버리지도 사셔도 되고 선물도 매수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역시 그 지점이라는 거죠. 지금 1970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지점은 지금 선행 EPS로 봤을 때는요. 지금은 PBR이 1배인 자리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 가격대에서 결코 머무를 수 없는 지수대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지수에서는 분명히 팔 이유는 없는데요. 최근에 이 외국인들이 어디서 좀 장난을 치냐면 지난주 금요일 보시면은요. 선물에서 6,000개 이상의 매도를 빵 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급작스럽게 외국인들 선물에서 또 6,000개 가까운 순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놀고 있느냐? 선물을 가지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 거래 비중이요. 지금 보시면 2011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을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힘은 외국인이 먼저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주 독특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 프로그램 매수를 하는데요. 비차익으로 프로그램 순매수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비차익 프로그램 순매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지수에 배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기조적으로 이 글로벌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비중이 결코 지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수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서 지금은 프로그램으로 먼저 지수 위주의 어떤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종목별로는 좀 낮은 좋은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서 선물을 통해서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막바지에 들어갔는데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이제부터는요. 포트의 변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에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에서 벗어나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의외로 어닝 쇼크가 나온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1분기 실적이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올해의 첫 실적 발표이자 그리고 올 한 해를 가름지을 수 있는 지표라는 거죠. 따라서 연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따지고 보면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반면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를 그대로 가져가는 방향에서 서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언급해드렸던 부분은 1분기 실적 발표 전후해서 이 시장이 올 한 해의 주도주가 탄생을 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어느 종목이 이제 세팅을 받느냐. 이제는 계속 매집을 해 나가는 과정이 나올 것이고 5월 중순부터는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포트의 변화들 외국인은 어느 쪽으로 포트를 집중시키고 있고 그리고 금융투자업자 즉 증권사라든지 연기금은 어느 쪽으로 포트를 중점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코스닥과 그리고 거래소 저가 대형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제가 계속 언급해드렸다시피 150만 원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자,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크게 뭐 생각보다 좋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떨어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주가는요, 예측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벗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예측치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긴 했지만 많이 벗어난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삼성전자 주가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삼성전자 하나의 기업이라는 것보다 상대적인 평가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말고 다른 기업과 삼성전자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지금은 좋냐고 물어본다면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기업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상대적인 흐름에서 삼성전자는 지금도 분명히 저평가 상황이고 이번 분기 즉 향후 3개월 안에 150만 원 안착이 돼야 되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를 필두에 세워두면서 시장의 지수가 안정화됐기 때문에 이제는요. 어느 쪽에서 수익률 경쟁이 나오느냐 게임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대칭이 되는 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거래소의 저가 대형주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증권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기타 뭐 화학이나 철강주 중에서도 저가 대형주들 뭐 조선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군과 그리고 코스닥의 지금 강한 랠리 이 두 개는 한정된 자금 하에서 두 개 다 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코스닥의 강세가 저가 대형주의 약세를 만들어갈 것이고 반면 최근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 물론 어저께는 매수를 했지만 그리고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을 본다면 코스닥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커지면서 가격 부담이 생긴다면 이 자금은 대부분 삼성전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가 대형주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구도는 좀 더 진행되겠지만은 저가 대형주 쪽으로 이제 힘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체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에 낮은 상황이니까 이쪽으로 관심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시장의 중심은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나은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없다고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확실성이 거의 제거된 업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조선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좀 중국의 4월 통계국 PMI 지수가 50포인트 넘어선다고 했으니까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이 계속 이제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업종은 또 건설업종이에요. 그래서 건설주라든지 이런 소재 산업재해과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서포트해주는 금융업종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끝으로 코스닥 실적들 개별 종목도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서의 관전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요. 실적 상승률, 즉 영업이익률 상승, 전기 대비 또는 전년 동기 대비 어느 정도 상승률이 5%, 5%하다 4%로 이렇게 실적 상승률이 둔화되는 종목은 과감하게 이익 실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현 시점은 상승률 퍼센트가 추가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면 현재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이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반복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라는 분석이었죠. 다만 5월 중순부터 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포트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분석도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자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먼저 어제 추천 종목이었죠. 마이크로 컨텍스얼 장주 1% 넘게 좀 올랐었는데 오늘도 좀 지속적인 홀딩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홀딩 하시면 됩니다. 뭐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고요.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손실을 안 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현금 자체가 총알이라고 뭐 표현을 한다면 뭐 총알이 있으면 언젠가 또 전쟁터나 또 싸울 수가 있는 건데 총알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총알 바지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시장 자체의 흐름이 지금 어제 큰 폭의 또 하락세가 한 번 더 이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종목군은 안 빠지는 종목군은 어떤 종목일까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일까? 그 종목군들은 지금 시장을 리드하는 종목군들이 안 빠지는 종목군들이 되겠죠. 자, 마이크로 컨텍스로 어제 변동폭이 조금 나타났었는데요.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갭 상승 출발을 예약하고 있죠. 이런 모습은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잠시나마 조정을 받을지언정 시세가 붙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또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극과 극의 양상입니다. 그만큼 시세가 붙어 있는 종목군은 꾸준히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 그리고 모레 다시 한번 또 시세를 낼 수 있는 형태가 이어진다는 것과 그 부분이 말고 지금 어느 정도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더 시세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텍스트 여전히 반도체 업황은 긍정적으로 돌아서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홀딩하시면 분명히 3%가 아니라 10%, 20%도 나을 수 있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해보자라는 AS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자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이원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똑같습니다.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바로 반도체 업종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 이렇게 이상로가 계속 반도체 장비주를 가지고 오지? 예, 맞습니다. 반도체 장비주가 지금 시장의 리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장비 부품에 대한 정밀 가공이라든지 아니면 세정 코팅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정밀 가공은 한 40%, 그리고 세정하고 코팅은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아이원스 같은 경우에 납품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고객의 다변화라고 하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해외 글로벌 기업들까지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한 매출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세정 및 코팅에 대한 역할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1분기도 어김없이 긍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이원스 같은 경우 주가가 상당히 지금 빠져 있는 상태죠. 최근 들어서.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조금 드릴게요. 정밀 가공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정 및 코팅 부분 자체가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을 또 보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모습 안에서도 반도체 업황이 살아난다는 것은 전체적인 캐파 자체가 좀 더 커진다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캐파가 커지는 와중에 아이원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캐파를 준공함으로써 추가적인 어느 정도의 유동적인 물량을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럼 아이원스는 동점업계 안에서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붙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만큼 정밀 가공에 대해서나 아니면 세정 코팅에 대해서나 기술력 자체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993년에 설립된 회사고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주봉을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주봉상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요. 시세 자체를 분출하고 난 다음에 현재는 다시 한번 더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행보를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물대에 이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런 매물대에서 지금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조금 특이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은 자, 일봉상으로 넘어갔어요. 자, 시세를 상당히 많이 크게 올렸습니다. 올리고 난 다음에 옆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튀기면서 각 자체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각이 연출되고 있고 60선 위에서 다시 한번 더 지지가 받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형국에서는 추가적인 반등 기조가 나타나는 게 상당히 높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단의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규칙적인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거래량의 역전 현상은 주가의 역전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좀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이원스 똑같이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목표가는 플러스 3%, 그리고 손절선은 하단에 7,650원 정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이원스나 아니면 마이크로 컨텍솔이나 지금 반도체 업종 많이 말씀을 드리고 항상 시초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가에 대한 조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저도 조금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인 종목군들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더 꼭 캐치를 하시고요. 만약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이렇게 종목을 함에 있어서 공략할 포인트를 좀 더 확실하게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일 공개 방송을 통해서 9시부터 9시 반까지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공개 방송을 한번 함께 하시는 그런 전략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이원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활기찬 화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반도체 장비주인 아이원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4월 거래일이 오늘을 포함해 단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반등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정태근 팀장님, 동시효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동시효과 상을 보게 되면 코스피는 네. 전일 종가 수준에서 이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02%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게 되면서 1968.77포인트에 현재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일 종가 수준에서 출발한 수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어제 이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0.3%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게 되면서 558포인트 현재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난주 금요일날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추세가 조금 꺾인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98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추세가 좀 꺾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시장 약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 코스닥 지수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일단 3일 동안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어제 그 반등 시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쪽에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추세가 어쨌든 유지가 되려면은 지수로 보게 된다면 560포인트 한번 중요 포인트를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80포인트, 560포인트를 오늘 중요 라인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980, 코스닥은 560포인트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 살펴볼까요? 압구정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금요일날 각 수급 주체별로 좀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먼저 살펴보면 일단 외국인은 코스피 기준으로 KT, 한국전력, 그리고 SK 하이닉스, 고려아연, 신한지주, 롯데케미칼,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아이스코,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을 좀 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 LG화학, 고려아연, 현대위아, 현대차, 한국타이어, OCI, 기아차, 하나케미칼, 제일기획, SK텔레콤, KB금융 이런 종목들을 좀 샀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때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고려아연은 두 수급 주체 모두 좀 매수를 했고요. 중요한 게 이 자동차 관련된 이 부품, 그러니까 타이어라든지 완성차라든지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IT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삼성전자 위주긴 하지만 일단 계속적으로 좀 대형 IT들도 좀 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형 IT 종목들은 당분간은 좀 견조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계속적으로 좀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좀 중국 관련된 내수업 정도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시금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4월 29일 화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조금 전 삼성전자 1분기 실적도 공개가 됐죠. 오늘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태현 팀장님. 네, 코스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뭐 전일 종가에서 말씀드렸듯이 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단 1971포인트에 출발을 하게 되면서 전일 대비 0.09% 현재 상승 출발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동시효과 대비 상승폭을 조금 확대를 시키면서 현재 559.17포인트 0.4%가량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다시 한번 상승 출발하게 되면서 반등의 어떤 포인트를 현재 남겨주는 수준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추세가 상당히 좀 많이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게 된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약세 쪽으로 전이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의 선물이 됐든 현물이 됐든 어쨌든 수급이 받쳐주게 되면서 과연 1980포인트를 회복을 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보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코스닥 아쉽게도 상당히 좀 많이 꺾였는데 오늘 560포인트에 바짝 다가서게 되면서 559.95포인트까지 상승폭을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5일선과 21선이 교차하고 있는 지점인 560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과연 회복을 할 것인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선물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30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서 260포인트와 263포인트였던 박스권 말씀을 드리면서 박스권 하단이 260포인트 이탈에 대한 대비를 좀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강하게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서 260포인트가 이제는 의미 없는 선으로 이제 작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조금 신기한 이 재밌는 부분은 260과 230포인트 박스권 하단에 할 수 있는 257포인트에 지지력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 박스권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257에서 260포인트 구간 사이에 하단 박스권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257포인트였던 지지력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중요 지지 포인트 257포인트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환율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금일 아침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금일 아니죠. 어제와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 어떤 선물 매매 동향에 의해서 환율의 반응성 결정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어떤 대규모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이어지게 되면서 환율이 약세 쪽에 전환이 됐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대량 매수 다시 한번 전환이 되게 되면서 환율이 다시 한번 강세 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1033원에서 1045원 정도 밴드를 제시했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1033원에서 1045원 정도 밴드를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과연 추가적인 강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약세 쪽으로 유동성의 어떤 환수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서 약세 쪽으로 전환이 될 것인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환율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1033원에 대한 지지력 다시 한번 체크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일본 니케이 지수는 1% 가까이 밀리며 마감했죠.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이끌기도 했는데요. 오늘 일본 증시는 쇼와의 날로 휴장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출발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했죠. 오늘 3거래 만에 반등 나오며 5일선 회복하고 있습니다. 0.2% 강보합에 출발했고요. 오늘 현대차 최근 3거래가 낙폭은 4% 달했죠. 모든 이평수 내줬는데 오늘 0.6% 강보합권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0.17% 약보합이고요. SK하이닉스가 0.25%로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가 2.7% 강하게 오르며 30만원대 주가를 회복한 상황입니다. 한국전력도 오늘은 0.5% 강보합권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네이버 주가가 오늘도 약합니다. 닷새째 하락하고 있죠. 어제도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보인봤는데 오늘도 0.5%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0.69%로 강보합 출발이고요. 신한지주가 0.45%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LG화학은 0.19%로 약보합권에서 쉬어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셀테리온 0.74%로 강보합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0.9%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반도체 어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에서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1%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죠. CJ ENM도 2% 가까운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동선은 보합권에서 숨고르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업종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철강 금속 업종이 제일 강하고요. 역시나 말씀해 주셨듯이 이
포스코와 현대 BNG 스틸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통신인데 최근에 KT가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SK텔레콤도 또 어느 정도 좀 바닥은 형성됐다. 일단 통신업이 전체적인 변동성에 대한 어떤 해지성 아닐까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낙폭이 과대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최근에 좀 견고하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운수창고 같은 경우에도 오늘 현대상승 대한항공이 좀 올라오면서 상위에 좀 포진되어 있고요. 계속적으로 최근에 좀 강했던 전기가스 오늘은 또 한전도 역시나 좀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인천도시가스라든지 삼천리 지역난방공사 이런 종목들이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기계인데 최근 좀 특징이 기계 업종들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일단 등락은 큰 종목들은 아니지만 일단 한신기계나 참엔지니어링, 심팩, 수산중공업 같은 중소형 기계 관련 업종들 종목들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이 이제 종이목재, 은행, 의약품 그리고 건설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일반 전기전자, 오락문화, 통신장비, 운송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통신 서비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오늘 KT뮤직, 드래곤플라이 그리고 게임빌 이런 종목들 음원이나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일반 전기전자 쪽에는 우리가 아는 IT 부품주는 아니고 삼진이라든지 TJ 미디어, 유라테크 이런 종목들 그리고 오락문화 쪽은 사마네트워크스, 키스트 같은 엔터 업체들이 또 오늘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역시나 이 사물인터넷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식지 않은 어떤 열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선물을 통해서 변동성 키우고 있는데 오늘 현물 쪽에서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소폭이지만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정태훈 팀장님 수급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일단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수급 같은 경우는 전일과 상당히 유사하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물 쪽에서는 현물 쪽에서 매도, 그리고 선물 쪽에서 매수 쪽으로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선물 쪽 같은 경우 저는 5,900계약 정도 매수를 보였던 선물 동향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쪽 같은 경우도 286계약 정도 이제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전에 1,200억 정도 매도를 했었던 그 현물 쪽 같은 경우에는 아침 107억 가량 이제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물 쪽에서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다시 한번 선물 쪽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선물 쪽에서 얼마만큼 매수폭을 확대시키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는 1980포인트를 회복하냐 못하냐 좀 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현물 쪽보다는 선물 쪽을 집중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개인은 60억 그리고 기관 쪽은 36억가량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일 외국인들이 188억가량 매수를 해주게 되면서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겼는데요. 금일 아침 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2억 그리고 기관이 9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개인 쪽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과 반대로 현재 9억가량 이제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하고 있는 섹터라든지 그리고 매도하고 있는 섹터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외국인 쪽부터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철강금속 섹터에서 13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 섹터에서 15억 정도 매도가 추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수장비 섹터에서 40억 가량 매도가 추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선주역 그리고 자동차 섹터에서 동반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현재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기관 쪽 살펴보게 된다면은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철강금속 섹터 아무래도 포스코 쪽 매수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철강금속 섹터에 60억 정도 매수 출발. 전기전자 섹터, IT 섹터는 외국인들이 31억가량 매수 출발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28억가량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특징 부분은 없지만 기관 쪽에서 9억가량 매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계 장비 sek터 현재 14억가량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뚜렷하게 매수, 매도 섹터가 눈에 띄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약 섹터만 유일하게 5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 같은 경우는 6억 정도 IT,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월말 내고 물량의 원달러 환율 하루 만에 하락세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좀 하락세가 나왔더라고요.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90전이 하락한 1034만 1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고점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1031원 6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31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마감한 가운데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달러화는 엔화와 상품 통화들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였고요. 유로화와 파운드화 등 유럽계 통화들과 원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을 이끌 만한 강력한 재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주요 통화상들은 각 통화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는 3월 펜딩 주택지표였는데요.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주택지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미 국채금리가 상승한 점이 달러 엔의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미 국채금리가 상승한 점과 금 가격이 하락한 점 등은 각각 달러 강세 요인과 상품 통화들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호주 달러와 뉴질랜드 달러가 달러와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 경제 지표의 호조는 이처럼 제한된 통화상들에게만 영향을 미쳤고요. 유로 달러의 경우는 미 경제 지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내일 저녁에 발표될 예정인 유로존의 4월 인플레이션이 전월의 0.5%보다 상승한 0.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럽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통화 완화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원화는 유로화와 방향성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달러화는 지난밤 여객 시장에서부터 최근 박스권의 하단인 1035원을 하향 돌파하는 모습 보인 만큼 오늘 서울시장에서도 하락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3월 경상수지 흑자 소식 또한 하락 재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어제 18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한 점이 달러원 매도세를 지속하는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하면서 환율 하락의 속도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시장은 목요일 새벽에 나오는 4월 FOMC 결과와 금요일 저녁의 미국 4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FOMC가 매우 매파적인 상명세를 발표한다거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큰 호조를 보이지 않는다면 외환시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결과를 관망하면서 포지션 설정을 자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따라오는 1030원대 초중반대 흐름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외환시장 전망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돌발 종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개장 전에 확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성적이었죠. 소폭이지만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다음 종목 대우인터내셔널인데 포스코에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포스코는 3%대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사업부 재편에 대해 다양한 방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랜만에 또 좀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최근 흐름은 일단 빼지 않는 굉장히 좀 견고한 움직임.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제일 중요하겠지만요. 실적 발표가 나왔죠.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8조 4,900억. 작년 1분기가 8조 7,8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한 3.3% 정도 줄었고요.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가 8조 3,100억. 이 부분보다는 한 2% 좀 넘는 수준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리고 매출액은 53조 6,800억을 기록했죠.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과는 좀 반대로 작년 1분기보다는 늘었고요. 작년 4분기보다는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확정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잠정형 실적에는 어느 정도 그렇게 크게 오차 범위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기준으로 직전 분기 그리고 작년 분기 작년 동기 비교해봤을 때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별로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 갤럭시 시리즈를 앞세운 이 IT 모바일 부분 IM 부분인데 6조 4,300억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실적을 견인을 했는데 작년 4분기에 5조 원대 급락을 했었는데 일단 6조 원 중반대로 회복을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래도 좀 잘했다, 잘 선방했다라는 부분을 좀 호적
이 부분인데 갤럭시 S4하고 노트 3 그리고 뭐 그랜드 2, 에이스 3 이 두 가지 때문에 호조를 좀 보여줬는데 과연 이제 S5가 얼마만큼 좀 판매가 되느냐 이 부분이 2분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일단은 움직임은 뭐 지금 수급으로 좀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조정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만약에 수급이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좀 빠진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한 번쯤 좀 출렁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각 추진설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굉장히 좀 급락했다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포스코는 내년까지 46개 계열사를 7개 사업군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면서 대우 인터내셔널의 매각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아요 공시 답변에서 재무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이 사업구조 재편에 대한 굉장히 좀 다양한 이 검토는 하고는 있지만 뭐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이 매각 추진설에 대해서 시장은 부인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것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0년도에 3조 3,724억을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오늘 이 매각 추진에 대한 물론 굉장히 좀 애매한 답변을 했지만 이 포스코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부인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된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 사업구조 재편에 대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이죠. 일단 대우 인터내셔널을 매각을 하고 그리고 재무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사업구조 개편을 하겠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까지 46개 계열사를 7개 사업군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 그 안에 대우 인터내셔널의 매각도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런 얘기들인데 일단 어떤 회사든지 구조조정을 하고 사업구조를 재편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뭐 실적적인 부분도 있고 내부적인 어떤 쇄신 이런 부분도 좀 겹쳐지겠죠.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뉴스 때문에 오늘 갭으로 좀 상승은 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 이 30만 원이 좀 하향 이탈되면서 낙폭과대에 대한 의견들도 좀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보조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지금 수준은 좀 낙폭이 과대한 수준이 아닐까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돌발 종목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어제 대전 공장에서 화재 소식이 들렸죠. 그 옆에 오늘 주가는 소폭이지만 쉬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컴투스인데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규 게임이 잇따라 흥행하면서 주가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끝으로 다음 종목은 한창제지가 상한가에 올랐는데 한솔제재 인수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영 팀장님 먼저 아모레퍼시픽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전공장 화재 소식이 있는데 일단 최근 아모레퍼시픽에 모멘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화장품 사업부고요. 그리고 화장품 사업들의 어떤 면세점 매출, 그리고 어떤 중국에서의 어떤 매출 확대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화재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일단 일부 화장품 공장의 어떤 화장품 공장의 어떤 화재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어떤 매출에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됐었지만은 일단 뭐 비누라든지 그리고 뭐 치약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파악이 되게 되면서 화장품 매출에는 큰 타격이 없지 않겠나 이런 분석이 좀 다시 한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우려감으로 인한 어떤 일시적인 약세는 뭐 있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이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은 그 화재는 일시적인 어떤 악재다. 그렇다면 향후의 주가 흐름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1분기 실적 그리고 중국 면세점 중국의 어떤 매출 증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90만 원 정도 가격대에서 현재 135만 원까지 상승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중국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은 이제 조금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약세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동안 지지라인으로 작용했었던 21선을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조정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15만 원 부근, 120만 원에서 한 115만 원 부근까지의 어떤 추가적인 가격의 약세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세로의 전환이 아니라 많이 오른 것의 어떤 피로감,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 부근까지의 추가적인 약세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격 조정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 컴퓨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월 달에 낚시의 신이라는 게임을 출시를
출시를 했는데 이 게임이 뭐 중국이라든지 대만 같은 뭐 중화권뿐만 아니라 글로벌 150개국에서 상당히 좀 인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시 게임 인기를 얻게 된다면 그러한 관련 매출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매출 기대감 때문에 이전에도 2분기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눈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연장생산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반등을 좀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 4월달 들어와서 코스닥 지수가 560포인트, 580포인트 이상 가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조금 그로 인한 어떤 기간 조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4만원 돌파가 좀 힘들지 않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단은 아래 구간 하단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6,000원 구간의 지지력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뭐 한창제지 한번 보게 된다면은 일단 뭐 한창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분 43.8%를 이제 매각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여기다 한솔제지가 뭐 인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M&A 소식이 나오게 되면 피인수 업체들이 주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창제지가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상한가의 어떤 지속성은 좀 떨어진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속어로 차트가 너무나 지지저분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슈로서 체크를 해볼 뿐이지 상한가 이슈는 어떤 매수 접근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인데요. 넥센타이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상한가 마감했는데 오늘도 주가가 살아있습니다. 추가 상승 나오며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SKC도 어제 양호한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어제 이어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롯데케미컬은 최근 우하향하고 있는데 1분기 부진한 실적에 오늘도 주가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굉장히 좀 깜짝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어제 굉장히 좀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세가 좀 나왔는데 1분기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오늘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매출액도 좀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1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538억, 작년 1분기보다 약 12.8% 증가했습니다. 분기 기준 사상 최대 기록했고요. 매출액은 4,529억, 4.6% 정도 늘어났고 OP 마진이 11.9%. 향후 실적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생각들을 하느냐? 일단 긍정적으로 좀 전망들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1분기가 끝이 아니라 2분기에도 그리고 3분기에도 잘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전문가들의 시각들이 바뀌었고요. 사실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굉장히 좀 조정폭이 컸다. 이 부분도 어제 어떤 급등을 가져온 가장 큰 어떤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장이 이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중국 공장의 1분기 영업이익률이 또 개선이 되면서 일단 중국 공장의 어떤 이 영업이익률의 어떤 회복 이 부분도 굉장히 매출에 좀 기여를 많이 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넥센타이어가 어제 오늘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겠지만 공방은 조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SKC도 1분기 실적 보조가 나왔죠. 영업이익 317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2% 정도 증가를 했고요. 매출액은 한 19.2% 정도 늘어난 6,675억. 단기순이익이 218%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도 좋았고 영업이익도 좋았는데 역시나 단기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 부분이 환호를 좀 받은 것 같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가적인 측면에서 역시나 33,000원대를 돌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34,000원을 안착을 해야 결국엔 직전 고점이었던 34,750원에 대한 트라이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돌파. 새로운 가격 이 부분을 점칠 수 있는데 일단 주가는 조금 더 들고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롯데케미칼인데요. 1분기 실적이 반대로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1분기 매출액 7% 정도 감소한 3조 8,733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683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 정도 감소했다고 공시를 했는데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기존 추정치를 일단 전체적으로 좀 하향 조정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좀 쪼그라드는 부분, 이 부분이 롯데케미칼의 새로운 또 저가 갱신,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두산건설도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공개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80% 이상 증가했더라고요. 오늘 주가가 14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SMCNC인데 자사주 처분 소식이 상승하고 있는데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고 하죠. 향후 주가 흐름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JYP 엔터인데 급락하고 있죠. 구원파 루머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태영 팀장님 먼저 두산건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두산건설이 영업이익에서 흑자 전환이 됐는데 네. 단기 순이익에서 다시 그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서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두산건설 같은 영업이익이 233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나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단기 순손실이 247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조금은 회사 내 어떤 재무 건전성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영업이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지만은 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목 잡히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조금은 손실 털어내기, 부실 털어내기 작업이 진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긍정 실적 소식으로 해서 아침 쪽에 급등을 했었다가 다시 상승폭을 전체적으로 반납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2.3% 정도 반등을 주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대형 건설사 위주의 접근이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국내 분양 시장이 좀 더 살아날 때까지는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산건설 접근은 조금 자제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SMCNC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MCNC 같은 경우에 일단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건 차트를 좀 다른 걸로 좀 보도록 할게요. SMCNC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SMCNC는 아침 쪽에서 자사주 처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 처분에 대한 얘기가 좀 긍정적으로 현재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51만 주 정도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처분을 하게 되면서 20억 원가량 현재 자금을 마련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투자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어떤 긍정적인 가시성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마 네트워크스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의 어떤 중국 진출 소식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자사주 처분 이런 얘기들이 뉴스 어떤 호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중국 진출 관련해서 조금 연관성 이렇게 좀 엮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 평가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자사 처분이 되게 되면서 물량 부담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되고 있고 최근에 어쨌든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자리가 4,200원에서 4,400원을 현재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얼마만큼 빠르게 돌파를 해주냐가 좀 중요하지 않겠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상승폭을 그러니까 상승 마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해 나가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기가 되겠지만은 향후의 주가 포인트는 4,400원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JYP 엔터테인먼트가 조금은 그 루머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큰 연관성이 없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박진영 그 CEO죠. CEO가 그 조카 사위라는 얘기가 전해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악성 루머, 이런 어떤 연관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큰 연관성은 없는데, 단순 루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것은 4%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5,200원 구간에서 하반경에서 나오냐가 좀 중요하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루머, 빠르게 해소를 하냐, 못하냐,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기겠지만은 주가의 어떤, 방향성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5,200원 이 자리를 좀 빠르게 지켜주게 돼서 반등 시도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보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크루셜텍이 대표적인 스마트폰 관련주인데 중국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주가가 7%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GNC 에너지가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가스 산업 협약 체결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끝으로 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크루셜텍이 이 중국 핸드셋 업체들과 연속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시장 공략이 굉장히 좀 가시화되면서 오늘 굉장히 좀 상승폭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중국 쪽에 이 BTP라고 하는 바이오메트릭 트랙패드
이 부품들 그리고 MFM이라고 하는 모바일 플래시 모듈 이 자사의 주요 제품들을 다수의 중국 로컬 쪽의 핸드셋 업체에 공급 중이다. 해당 업체들이 중국 자국 내에서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오늘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급등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윗꼬리는 다시 다는 모습 그만큼 좀 시장의 공방은 치열하다. 그리고 굉장히 좀 매물대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중국 쪽에서 이 크루셜덱의 부품들이 잘 정착이 되고 공략을 시작을 한다면 일단 중기 이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쪽에 스마트폰 시장은 아직도 좀 무궁무진하다. 근데 중요한 건 물론 낙폭과대의 오늘 반등 구간이지만 이 매물대들이 많기 때문에 좀 공방이 치열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윗꼬리는 역시나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GNC 에너지인데 이 바이오가스 사업 협약 체결 그리고 성장 가능성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또 10% 넘는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동두천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 협약을 체결한 GNC 에너지가 오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15년간 운영 계약으로 안정적인 고수익 마진율이 한 40% 정도 된다고 나왔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확보가 됐고요. 연간 매출액이 한 10억 정도. 뭐 마진율은 크지만 뭐 매출액은 그렇게 크진 않다. 올해 한 개에서 3개의 발전 사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계약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좀 폭발적으로 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GNC 에너지의 어떤 성장에 대한 근거 그리고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돌발 종목들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메르츠 종금증권 악보전 주점의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십시오. 네, 먼저 최희승 차장님, 조정은 역시 매수 기회이다라고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님, 외국인 매수세가 둔화되면서 변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김혜란 연구원, 실적 개선 종목 중심으로 종목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고, 김현경 팀장님은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갖자, 끝으로 안상현 대리는 실적 위주로 포트를 전략해보자, 대형주내에서는 철강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 매수는 오늘까지도 둔화되는군요.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분석 도와주시죠. 네, 우선 지금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좀 시장의 좀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이 다소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변동성 장세가 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도 미증시를 보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좀 방향성이 없는 지금 혼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역시나 지금 당분간은 좀 어느 정도 좀 횡보 국면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뭐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좀 연휴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짙은 좀 관망 양세가 좀 예상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관망 양세가 예상이 되지만 오히려 좀 반대로 이번에 좀 연휴로 인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조정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히려 최근에 좀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악재 요인들이 좀 많이 좀 나온 상황인 불확실성 요인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번 연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시석 효과가 좀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좀 조정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역시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1950포인트에서 2000선의 좀 작은 좀 박스권 횡보면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지금 뚜렷한 코스피가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에서 외국인 매수세도 다소 좀 둔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역시 뭐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다소 좀 어려운 좀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지금 밑으로 밑에 쪽으로 좀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이 연휴라든가 그리고 지금 뭐 특별한 지금 뭐 이슈라는 부분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으로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인 뭐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코스피가 일봉상으로 지금 120일 이평선을 좀 지지력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4월 이제 월말 그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어느 정도 당분간 오늘 내일 장세는 좀 횡보 단기간 박스권 장세가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좀 의견을 드립니다만 2,000포인트에서는 어느 정도 심리적 저항선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2,000선, 그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역시나 지금 2,000포인트를 넘어가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확인한 이후에 좀 매수에 나서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시장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2,000포인트 안착을 확인한 이후에 대응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재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배병구 멘토입니다. 자, 장 출발은 한 30분 지났습니다. 늘 아침이 좀 좋게 출발하니까 오후장까지도 좀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금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장이 지금 크게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의 가닥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상승의 가닥 속에서 골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골을 여러분들 너무 작은 골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는 장이니까요. 가게 되는 이유는 뚜렷합니다. 제가 중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ELS 관련 부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월 달에도 ELS 만기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 생각해 보신다면 중소형주부터 대형주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대형주 쪽은 낙폭과대, ELS 관련해서 낙폭과대 쪽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쪽은 여전히 시세가 강한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지난 종목들 살펴보면서 그 AS 시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터주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SMCNC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MCNC를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상승 구간들을 지금 맛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이 구간대에서 박스권을 지금 뚫고 올라오는 모습들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죠. 지지를 잘 받고 올라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서 내려올 때 각도 자체가 주가의 연속성 속도 이론, 그 다음에 예각 이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각을 한번 세운 종목들 쉽게 꺾고 내려오기가 힘들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각생불사, 각이 살아있으면 죽지 않는다. 요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 자, 전일 이제 살펴보았던, 종목군들, 그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저, 대륙재간 쪽도 괜찮고요. 아직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잠깐만요. 요거 좀 살펴볼게요. 음원 관련주들 여러분 계속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음원 관련주들이요. 분명히 이 음원 시장의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나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방산, 방산 관련주, 스페코, 퍼스텍, 빅텍, 그 중에서도 스페코가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코는 여전히 지금 북핵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 한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 오히려 어떤 무슨 일이 나오면 이게 오히려 좋지 않아요. 근데 지금 계속 뭔가 나올 듯 이게 지금 더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죠. 그죠? 그래서 해체 차원에서라도 여러분 방산주들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살펴보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를 많이 지금 올리는 장이에요. 그래서, OLED도 선순환 차원에서, 순환매 차원에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죠? SFA 잡아드리는데 SFA 계속 좋은 모습입니다. 그죠? 그리고 LED는, 살짝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지금 다시 재반등하는 구간에 놓여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역전해 봐야 될 섹터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일 제가
대박 플러스라는 프로그램, 밤방송이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정보 보안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정보 보안 시장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정보가 많이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이 정보 노출 때문에 결국은 지금 사회 문제가 지금 드러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보이스 피싱, 스미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돈 거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개인 정보가 더 심하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개인 정보가 아무것도 아니면 이게 위험할 게 없어요. 근데 이걸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 거래가 된다니까 이게 더욱더 문제가 심각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향후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스마트 시장이 있어요. 이 스마트 시장은 전체적인 지금 산업군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물 인터넷까지, 그렇죠? 사물 인터넷 역시 스마트 기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통신 기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 보안 쪽의 부분은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 스마트 쪽 시장하고 동반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보안주로 제가 오늘 간략하게 세 종목을, 탑으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한솔 넥스지하고, 그 다음에 이글루 시큐리티, 그 다음에 삼본정밀전자. 예.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윈스. 전에 사명이 윈스 테크넷이었죠. 그래서 윈스까지 좀 추가를 해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자, 윈스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윈스를. 자, 윈스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윈스를 좀 살펴보자면, 윈스가요, 딱 지금, 그걸 했어요. 지지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강한 상승 있고, 둔각 만들고, 떨어지고, 다시 상승, 반등 살짝 나왔고, 다시 지지대를 확보해 나가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윈스가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3번 정밀전자 같은 경우에 한 1년여간 박스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박스권을 이제 뚫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최근 들어와서 이 박스권을 2주 동안 뚫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점 또 참고해 보셔야 될 거고. 이걸로 시큐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일 제가 그 대박 플러스라는 종목에서 잡아드렸던 게 3번 정밀전자인데 아마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시가부터 시작해서 강하게 지금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중에서 오늘 탑픽 종목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전히 3번 정밀전자를 좀 잡아드릴게요. 자, 3번 정밀전자. 결국은 이 정보 보안 시장에서 꼭 필요한, 부품 소재를 또 생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봐도 이 3번 정밀전자가,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예각이 분명히 크게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둔각을 만들고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바로 떨어뜨렸습니다. 조정이 바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쭉 횡보가 이어졌는데 이 횡보 때 가장 크게 드러난 특징이 바로 박스권의 형태입니다. 그죠? 제가 늘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 박스권의 하단을 자, 저번에 지지받고 올리고 했는데 이제는 이 박스권을 분명하게 떨어뜨리지도 않아요. 그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최근에 여기를 뚫으려는 흐름들이 잦아지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 들어갈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예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전일보다는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좀 많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오늘 가격대 살짝 눌리는 가격대에서 잡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살짝 눌리는 가격대. 그거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목표가는 늘 의미는 없어요. 그죠? 의미는 없는데 여기 지금 박스권 상단을 뚫어야 되니까 일단 박스권 상단에 목표가를 갖다 놓고
손절가만 명확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요 박스권 부분을 자 하단 부분에 살짝 낮은 부분 요 박스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단기적 박스권을 보시는 겁니다. 여기 살짝 낮은 부분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 호작질을 왜 저리 많이 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거에 대한 정확한 가격대는, 자, 3번 정밀전자에 대한 정확한 가격, 매수 전략, 이런 것들은 제가 요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www.sentv.co.kr로 접속하시면, 자, 예병군 매수 나옵니다. 거기에 옆에 방송 그 시청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에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소통을 바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들어오셔서 많은 얘기들 나누셨으면 합니다. 시장에서 여러분들 지금 답답한 것들 많으실 거예요. 시장은 가는 듯 마는 듯 보이나 결국은 내 종목은 계속 안 가고 빠지고 있다면 주저 말고 들어오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 슬픔에 잠겨 있는 거 다음은 주식으로라도 보상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분명히 누리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 닷새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확인하고 하려는 심리가 강한 상황인데요. 4월 거래일도 오늘을 포함해 단 이틀 남았죠. 월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